여러분, 오늘 나온 속보 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공공임대 주거복지 강화가 거의 확실합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결국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부츠 남택수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 627 대책이죠. 6억이라는 단어에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수도권 주택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한도가 6억으로 딱 제한이 되고 2주비 대출도 안 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이 규제로 인해서 서울의 모든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까지 모든 장이 스톱이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74%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공포스러운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이 구간에 있습니다. 다들 그 생각할 거예요. 막힌 것 같고 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전 이걸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정해놓은 방향만 가면 되는데 괜히 애매한 방향 가서 고민하지 말자. 정부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게임을 똑같이 해봤고요. 강력한 규제가 어느 정도 안 되게 정해놨어요. 하지만 그 다음 방향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어차피 흐름을 따라갑니다. 저도 이번 정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요. 다음 계획이 다 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나 신문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28번 부동산 규제를 다 합친 것만큼 규제가 이번에 한 번에 나왔다고 하겠어요. 일시적으로 조정책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오고 유동성은 커지는데 정부가 잘 틀어막고 입주 물량은 역대급으로 감소하니까 매수한 사람은 그 가격을 결국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뚝 떨어진 금액들이 나와요. 이 금액을 어디서 누가 어느 정도 가격에 받아주는가 이걸 봅니다. 왜 그러냐고요? 시장이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근데요, 이렇게 가더라도 언젠간 이렇게 가요.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조정을 해봤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30억짜리 아파트가 최근에 이런 627 대책 때문에 3억 깎여서 27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덥석 27억 샀어요. 그럼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27억에 매도를 받았으면 난 그럼 27억에 내놓을 수는 없지. 그럼 난 28억. 이렇게 됩니다. 단 하나의 거래가 동네를 싹 바꿔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이하로 하락 거래가 일어나는 일이 드물 것 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심장이 조그만 분들이 빨리빨리 매도를 했는데 627 넘어가서 대출이 6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뭔 뜻일까요? 바닥이 벌써 잡혔어요. 여기까지 한 달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저는 별로 고민 안 하는데요. 다시 내년 초 가야 돼요. 내년 초가 되면은 이렇게까지 매수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따박 이렇게 올라갑니다. 진짜 부동산 시장에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는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빠바바박 오르게 하면 정부가 두더지 잡기지 말고 빠바바박 이렇게 해서 저가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정부가 내비둡니다. 정부가 원하는 상승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장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강남이 이랬습니다. 올랐다고 말하기엔 좀 떨어진 것 같고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또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올라요.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가격과 호가를 높여갈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받아준 걸 보고 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금매만 나와라. 매수할 사람은 있다. 단지 방향성이 없어서 누가 바닥에 매수를 잡을 것이었는데 주요 지역들에서 매수가 잡혔습니다. 여기까지 스톱, 여기까지 이하로 안 내려가. 이 구간은 시간 문제. 결국은 바닥이 잡힌 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매수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풍선 효과는 어디로 갈까요? 6억이라는 금액에 다 써 있어요. 12억에서 15억 이하 물건 해야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와 실수요인 부부합산 소득으로 맞췄을 때 9억대 정도 매수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숫자를 맞춰놨습니다. 9억, 12억. 두 가지입니다. 5억, 6억 모두가 9억을 향해 꼭 9억, 11억 애들이 12억, 13억으로 꼭. 자, 이 장이 이번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핵심 숫자가 될 거고요. 저 밑에 숫자를 사서 위에 걸로 매도를 하거나 위에 금액까지 닿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장을 2019년 12월에 정확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15억 이상 대출 금지. 똑같이 2025년 6월 달에 6억 이상 대출 금지입니다. 동일한 상황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돈은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주식, 코인, 미장, 부동산? 알고 보면 건물. 이 순서대로 돈이 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나도 주식 할까? 아니면 나도 미장 갈까? 코인은 비트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돈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일로 가요. 이유는 돈을 담을 그릇의 사이즈를 이쪽으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이런 게 또 있어요. 10억대 집을 사셨던 분들은 까짓 거 20억도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인데 내 인생에 6억짜리를
이런 분들은 사 말어 이러고 있어요. 옛날에 주식이라도 몇 번 매수 해봤던 MZ분들이나 40대 분들은 야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6억을 야 전면 대출 다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정부는 한다면 합니다. 이번 정부는 그냥 짤 없어요. 될 때 하십시오. 할할 때 하십시오. 이 느낌 보시면 여러분들은 딱 하나에 귀결하시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굉장한 밸런스가 되죠. 내 집에 살고 있고 주식에 1억, 코인에 1억, 미장에 1억, 부동산 건물에 10억, 20억. 갑자기 이번 정부가 우리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주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번은 국민연금이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하나가 있죠.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포트폴리오 세팅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나는 2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결국은 부동산 건물로 가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장을 진짜로 폭파하게 될 만한 방법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 시장이 엄청나게 바뀔 예정입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는 여러분들이 아셨던 모든 부동산 투자 계획은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세대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을 못 샀거나 집에 못 들어가거나 이죠. 자, 1번. 지금 우리 매수하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됩니다. 자, 6개월 내에 전입한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전세를 주고 밖에 나와 사는 일이 앞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근히 비공식적인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세에 자꾸 DSR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전세가 옛날에는 DSR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웬만하면 다 80% 대출이 소득이 된다면 해주었죠. 자, 문제는 이게 안 돼요. 아파트의 모든 동력은 전부 다 대출로 나왔던 거예요. 실은 전세 자금 대출이 펌프가 되어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내가 이미 집을 갖고 있으면 전세 자금 대출도 집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21년, 22년에 강남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일, 반전세와 반월세. 10억에 200, 15억에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전세, 반월세 세팅을 합니다. 뭐 물론 반월세는 5억에 300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자, 문제는 전세가 오르면 매가도 따라 오른다. 자, 이거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승력이 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제가 22년에 느꼈던 강남의 기이한 상황이었어요. 느려지기 시작하고 매수 매도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내가 들어갈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시장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 소득, 고로, 세금. 월세를 받았어요. 좋아했는데 합산소득돼요. 그리고 소득을 내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게 돼요. 세수가 들어가는 창조경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들 대부분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전세나 월세로 주었는데 전세 들어온 사람은 다른 집을 사기가 애매해지고 월세로 사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가게 될 건데 월세 금액이 점점 높아지게 될 거고.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월세를 샀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되고 있죠. 그러면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돈이 쓰레기가 되면 월세를 더 줘야 돼요. 예를 들어 거죠. 옛날에는 뭐 1억에 50 이러다가 1억에 60, 70 이렇게 점점 더 줘야 돼요. 점점 이렇게 월세 금액이 올라가는 걸 자명하게 볼 거고요. 그 금액은 소득으로 집주인에게 올 거고 소득으로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정부가 원하는 바를 다 잡았죠. 세금도 걷고 두 번째로는 매매가 원활해지지 않고요.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고 실은 전세 자금 대출을 막는 게 이러한 효과를 자명하게 내게 됩니다. 그분이 결국 월세를 내야 돼요. 이번에 정치인 출신인 국토부 장관인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과거부터 공공임대 정책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친박하고도 실제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산을 OP로 바꾼다면 상가를 OP로 바꾼다면 없던 공급도 굉장히 빨리 만들어질 수 있죠. 저는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집이 모자랄 때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얘기는 투자는 어려워진다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을 집어넣어야 된다면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손을 들 거예요. 내 집 가지고 내 재산권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지구마다 정부와 끊임없이 싸울 건데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나의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10억대 집 이하를 매수하실 분과 20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으로 틈새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정부는 틈새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옛날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자분들이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은 숨겨진 세 번째가 있죠. 제가 늘 얘기했던 지방의 100만 도시 이상의 아파트들의 메인 입지에 좋은 아파트 사시라고. 그 아파트들은 10억 넘어가라고 정부가 내비둔 거예요. 즉 수도권을 사지 마라고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 지방 막 달려가야 되는데요. 되게 반응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만 모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없는 장이기 때문에요. 실거주들이 이해하거나
아는데 2,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서울 1급쯤의 초고가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있는 분들 우리 걱정하지 말자고요. 압구정 구현대나 잠실 주공 5단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하방이 매수된 아파트입니다. 바닥이 잡혔다는 건 뭔 말이냐면 오를 일이 언제인지만 중요하고 더 하락할 이유는 그다지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주요한 단지나 이름 있는 단지들,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가지신 분들 전 원이 수익 구간이에요. 매도할 이유 있어요? 아니요. 가격 조금만 낮추면 매도될 거 알아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들은 실거주 그리고 장특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사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은 또 매물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강남 서초 송파는 매물이 꾸준하게 사라질 거고요. 이 시장은 어느 순간 특정 조건으로 다시 또 상승 흐름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부동산 컨설팅을 했는데요. 한 분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냐고 물어봤고요. 한 분은 강남에서 건물을 사는지 여쭤봤거든요. 저는 필드에서 진짜 손님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오늘 이 질문을 바로바로 하고 계세요. 부동산 하는 분들은 부동산만 가고요.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만 하시고요. 그리고 경매하시는 분들은 경매만 하세요. 돈이 이것저것으로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게 진정한 투자 고수입니다. 저도 주식 돈 넣기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내 집은 내 집대로 포트폴리오를 정부의 정책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 자산을 한쪽으로 몰아넣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덜 하고 있지 않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맞춰서 금액이나 돈을 바꾸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안이 있죠. 적어도 10억 이하일 때는 집부터 사고 다음에 주식을 해라.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굉장한 변곡점입니다. 역사상 이런 식의 강력한 규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요, 단기적으로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은 응축되고 다시 또 누군가가 따라올 겁니다. 시장을 제대로 알고 투자 전략을 바로 세우십시오. 오늘 저의 인사이트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뭐를 매수해야 될지,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또한 저의 무료 세미나에서 참여하시면 더욱더 심도 깊은 시장 분석이나 시장 방향을 말씀드릴 테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은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뷰, 이런 걸 참고하실 때 인생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죠? 구독, 좋아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시장 해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무추 남택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